안녕하세요. 오늘은 15세기 동남아시아 역사,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좀 안내해 드릴까 하는데요. 란나 왕국을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키워냈지만 동시에 좀 자신의 친아들이나 충신까지 제거해야 했던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한 군주가 있습니다. 바로 띨로까랏 왕입니다. 그가 어떻게 왕위에 올랐고 또 어떤 전쟁들을 치렀는지, 그리고 그의 통치가 결국 란나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하나하나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의미랄까, 그런 것까지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띨로까랏 왕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띨로까랏 왕. 시작부터가 좀 남달랐다고요? 원래 이름은 타오록, 서기 1409년에 쌈판깬 왕의 6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당시 타이말로 록이 6째를 뜻했다고 하죠. 아, 6째 아들. 네, 근데 왕자였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프라우 지역 영주였는데 아버지 전쟁에 군대를 좀 늦게 보냈나 봐요. 그래서 미움을 사서 변방인 지금의 메사리앙 지역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상 추방이나 다름없었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때부터 좀 삐걱거렸군요. 시작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정말 극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서기 1441년 아니면 1442년 그 무렵인데요. 쌈댕 요이라는 아주 야심만만한 인물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타오록을 몰래 치앙마이로 데려와서 숨겨두고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도시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혼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쌈판깬 왕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타오록은 이제 왕이 된 거죠. 32살이에요. 띨로까랏이라는 이름으로 란나의 새 시대를 연 셈인데, 폐위된 아버지는 저 멀리 무앙사스로 보내졌다고 해요. 지금의 미얀마 샨주 지역이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를 왕으로 만들어준 그 쌈댕 요이가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랄까, 권력을 잡자마자 바로 내부의 도전에 직면한 거죠. 정말 권력이란 게 무섭네요. 이때 반란을 진압한 건 왕의 숙부이자 람빵 영주였던 문롱 나콘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문이라는 건 당시 귀족 자귀 중 하나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띨로까랏이 이 반란을 일으킨 쌈댕 요이, 그러니까 이제 문칸 또는 짜오센칸으로 불린 이 사람을 바로 처형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위만 강등시켜서 치앙센 지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의외네요. 네, 좀 관대한 처분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시작부터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왕이 되자마자 권력 기반 다지는 게 제일 급했을 텐데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폐위된 아버지 쌈판깬 왕을 다시 치앙마이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 멀리 보냈다가 다시요? 왜죠? 너무 멀리 있으면 오히려 딴 마음을 품을까 봐 차라리 가까이 두고 감시하려 했던 걸까요? 아하, 그런 의도였을 수도 있겠군요. 다행히 쌈판깬 왕은 그 이후로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 위협이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었죠. 팡 지역을 다스리던 막내 이복 동생 타오서이가 있었어요. 이 동생이 형 띨로까랏에게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다시 왕위에 올리려고 시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절했다고요? 네, 쌈판깬 왕이 이미 네 형에게 물려줬다. 이건 엎지른 물이다. 라면서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아버지는 그래도 상황을 받아들였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데 타오서에는 포기하지 않고 군사를 모아서 저항했지만 결국에는 그 문록삼란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무앙텅이라는 곳으로 도망쳤는데 문록삼란이 끝까지 추격해서 그 지역 영주 앞에서 처형했다고 하죠. 정말 가차없네요. 권력 다툼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왔어요. 어떤 파장이요? 동생 타오서이를 처형하는 그 과정에서 불만을 품었던 무앙텅 영주 문쌈 크라이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몰래 남쪽의 강대국 아유타야 왕국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요? 무슨 내용으로요? 치앙마이를 공격해달라고요. 내부의 불만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수십 년간 이어질 란나와 아유타야 간의 그 기나긴 대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서기 1441년, 1442년, 바로 그 무렵의 일이죠. 아, 결국 아유타야가 쳐들어왔겠군요. 네, 당시 아유타야 왕 보롬마라 차티랏 2세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서기 1442년경 첫 번째 전쟁이 발발한 거죠. 치앙마이 코앞까지 진격해 오니까 또다시 그 인물 문록삼란이 나섭니다.
해결사네요, 정말. 그렇죠. 우선 내부의 배신자 무앙텅 영주를 불러서 편지 증거를 딱 들이밀면서 처형하고요. 그리고 그의 목을 바나나 뗏목에 실어서 강물에 뛰어보냈다고 해요. 아유타야 왕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던 거죠. 상당히 섬뜩한 방식인데요. 그리고 람푼에 무려 10만 대군을 모아서 결전을 준비하는데요. 이때 하나이, 한이, 한썸이라는 세 인물이 아주 기발한 작전을 제안했다고요. 어떤 작전이었는데요? 밤에 몰래 아유타야 진영에 들어가서 코끼리에게 먹이 주는 척하면서 코끼리를 묶둔 밧줄을 자르고 심지어 꼬리까지 베어버려서 혼란을 일으키자는 거였죠. 꼬리까지요. 정말 대담한데요. 네, 그리고 이 작전이 성공합니다. 코끼리들이 막 날뛰면서 아유타야 진영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고 이때 란나 군대가 총공격을 감행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파야오 영주 문멍렁 같은 아주 용맹한 장수가 코끼리를 타고 추격하다가 전사하는 그런 희생도 있었지만요. 아무튼 이 공으로 하나이라는 사람은 문아이 항창, 그러니까 코끼리 꼬리의 문아이라는 별명과 함께 승진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코끼리 꼬리의 문아이. 하지만 이걸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겠죠? 네, 전혀요. 아이타야의 세운 왕 보름마트라이 로카낫이 즉위하면서 재위가 대략 서기 1448년부터 1488년까지인데요. 전쟁은 훨씬 더 길고 치열해집니다.